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과 같을 것 같지만은 많은 측면에서 다룰 수도 있다 해서 이렇게 주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많이 다르지 뭐. 한국에는 이렇게 장례식장 있잖아요. 장례식장 다 있잖아요. 북한에는 내가 있을 때는 장례식장 못 봤어요, 나는. 북한에도 병원들의 사체실은 있어도 병원들의 장례식장이라는 거 나 본 기억이 없어. 우리가 이게 17호, 무력부 17호 병원에서 이게 간호교도를 받았거든요. 여기면은 사관학교처럼. 전 무소거리에 있는 거. 네, 거기면은 간호교도라고 해요. 사관이 아니고 간호교도라고 하는데, 간호교도 때도 보니까 죽으면 무조건 사체실로 가고, 그렇지. 사체실에 이제 사람이 오게 되면 이게, 가져가잖아, 시체를. 거기면서 장례식 하고, 여기처럼, 뭐 이렇게 화장터에 가는 그런 문화가 없었거든요. 아예 없어. 그 장례식장 자체가 없었어요. 평양에서도 내가 그렇게 오래 살아도 장례식장 본 기억이 없어. 사치실에 가면 그냥 침대에다가 그냥 쭉 눕혀놓고 바닥에다가 쭉 눕혀놓고 있다가 사람 오면 이렇게 번호 보고 이렇게 뽑아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평양에서 살았을 때는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 볼 시간도 없었고 봤다 해도 기억이 없겠죠. 그런 기억은 없는데 시골로 내려오니까 시골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살잖아요. 평양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근데 평양에서 살아도 아버지가 군부대에서 다 군인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많이 보다가 딱 시골로 오니까 할아버지 죽네, 이쪽 동네에서 할머니가 죽네. 내가 거기 있을 때 1905년생 할아버지가 죽는 거 봤어요. 190? 05년생. 너 김일성이보다 더 나이 많아. 그렇지, 1905년생. 그게 바로 우리 군의장내 그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관 있잖아요. 관은 꽃도 달고 막 호랑이 얼굴도 있고 막 어렸을 때 봤는데 무서운 그런 거 짐승 그림도 항해도 있고. 쪽에서. 네, 항해도 쪽이에요. 아이들이 놀이터가 가수원이었어요. 이렇게 과일이 있을 때는 놀이터에 거기가 놀이터가 안 되는데 과일이 없는 겨울에는 아이들이 거기 올라가서 달려 앞으로 막 그러면서 막 뛰어내리고 나무 올라타고 군사놀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수원 뒤끝에 조그만 집이 있는데 문을 벌떡 여는데 세상에 그 관들이 있는 거예요. 관에 쓰는 이 목도랑 다 거기가 떨어난 거예요. 엄청난 것들을 많이 올려다 놨어요. 너무 무서워서 막 머리카락이 서갖고 막 뛰어나왔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상여집이래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놀면 안 된다. 그러면서 거기 귀신이 있다고 못 들어가게 하고. 황해된 그게 있었구나. 예, 있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이렇게 무슨 누구나 상갓집이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그 관이 들어와서 이렇게 메고 나갔어요. 그리고 메고서 노래하면서 막 갔다 산에 올라가니까 만약에 공장 사람이 죽었다면 공장 사람들이 사비랑 그렇지. 네, 다 갖고 올라가서 직장에서 다 하고 싹 묻을 준비 해놓고 있다가 상여가 관이 올라오잖아요. 올라가는 게 문제예요.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아이고 뒷전으로 앞전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 한갓집에서 막 개야 이거 어떤 걸로 막 뽑아서 전도 먹이고 막 술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먹을 거 주면 그거 먹고 또 올라가서 조금 가다 또 쉬고 또 먹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술을 헝건히 먹고 거기 올라가서 묻는 거 다 의식이 끝난 다음에 묻을 때 봉분 세우기 전에 직장 사람들이 이렇게 팽편할 때 다지잖아요. 그럴 때 아이야네야 노래하던 것도 다 생각나요. 막 꾹꾹이 그게 몇 년도? 내가 학교 졸업할 때도 봤다니까. 80년대야? 80년대도 그걸 봤다니까요. 그래갖고 직장 사람들이 이렇게 몸도 발도 딱딱 맞추면서 그걸 막 다지면서 돌면서 막 소리를 해요. 소리를 하고 뒤에서는 가족들이 아이고 울고 그런 거를 내가 보면서 저 죽은 사람 땅속에서 새카만 돼서 어떻게 살고 이런 생각도 했었어. 어릴 땐 죽으면 덮어놓고 무섭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 친구 내 학생 때 그 친구가 학교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안 나왔냐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안 나왔대. 한 동네 아이니까 함께 찾아가 봤는데 집에 아루목에 하얀 천을 쭉 깔리고 맞아. 평양도 그렇고. 예, 하얀 천을 쭉 내리고 요만한 쪽상에다가 밥을 내려놓고 사과 배 깎아서 이렇게 위에 대가리 딱 깎아서 이렇게 얼려놓고 그런데 엄마는 아이고 울고 아이들은 절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하얀 천 뽑기가 거기서 그 할아버지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막 무섭더라니까 내가 막. 그런데 그 군대 나가서 병원 생활하면서 그 간호 생활하면서
환자 죽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환자가 우리 옷 갈아입히고 막 사치실까지 데려다주고 이러는 거는 하나도 안 무섭게 그러면 하니까. 군대에 있을 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반포중대 소대장에 이제 군관학교 나고 서희받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중대장 정치던 대회가 딱 있었을 때예요. 그럴 때 이 반포중대 소대장도 거기 명단이 올라갔는데 미끄러져 내려온 거예요. 출신 성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막 빨갛고 막 뛰어다니고 막 팬티 입혀놓으면 팬티 막 찢고 막 그러면서 돌았구나, 정신 진짜. 이상된 거예요. 그래서 독방에다가 딱 밀어였어요. 그런데 독방에 문제가 난 게 뭐냐면 원래 그 환자들이 있던 방을 밀어내고 그 사람을 뒤집어였는데 그 환자들이 세면도구를 안 갖고 나간 거야. 그 세면도구에 면도칼이 있었어요. 근데 북한의 면도칼은 저보다 펼쳤다 이만한 칼 같은 거잖아. 그게 있은 거야, 그게. 근데 그게 군간 허실이었어요. 군간 환자 허실. 군간들은 그런 걸 썼었어요. 그런데 얘가 이 면도칼을 꺼내갖고 동맥을 끊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피가 다 되고 피가 온 바람벽에면 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간호원들이 유리칼 갖고 들어가서 바람벽에 그거 다 긁어내고 냄새나서 혼났어.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을 이거를 자살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전사로 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가 그게 있었어요. 문제지. 네, 그런데 자살나면 욕먹을걸? 그렇지. 그래서 거기면서 충성심이 많아서 장군님을 뵈러 못 가니까 장군님을 직접 뵈진 못해도 장군님을 모시는 행사에 자신의 이름이 미끄러져서 정신이 돌아버렸다. 이걸 충성의 표현으로 평가를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자살로 안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다 거기서 염 싹 다 해가지고 관에 딱 담아가지고 그 부대에서 그 사람을 데려가서 이제 묻어주는 거예요. 가서 그 가족들하고 다 보는 데서 묻어줬다고 하더라고. 만약에 그게 자살했다면 그 사단장이나 그별 내려가지고 자살했다면 공화국에는 자살자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돼 있거든. 자살이라고 뭐 얼마나 그래.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살던 그 농촌 마을에 이름도 안 잊어먹어. 사작오빠네 분조장이 크고 잘생긴 제대 그린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그 콩 탈곡장에서 콩 탈곡해갖고 이만한 자루다 몰래 갖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신고당해갖고 맨날 비판서 쓰고 출당을 시킨다느니 뭐라고 막 하니까 이 남자가 뒷산에 소나무에 가서 목 매달아 죽은 거예요. 군대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좋게 하려고 하는데 사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 이 집은 완전히 막 매장해버리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 그 아저씨 이 땅에서 제대돼서 왔는데도 집안에 자살자는 반역자가 돼버리는 거야. 출당시키고 이렇게 됐다니까 아주. 이 장례문화 평양인 경우는 좀 달라. 사람이 죽으면 병원에서 그 사망 확인서 떼주려고 의사가 와. 집에서 죽는 경우.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르지만은 사망 진단서 떼주거든. 그렇지. 집 구멍에다 눕혀놓고 이렇게 청취해놓고 그래서 그 아들이든 그 당사자건 직장에서 와서 다 해줘.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객도 받고 다 그래. 근데 뭐 남자들은 가서 술만 계속 먹고 맞아, 술 먹고. 거기다 시금치 넣고 김치 넣고 두부탕 몇 개 넣고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또 이게 장례식 그 하는 집에 가면 거기는 콩, 한마, 강내 메대과, 쌀, 술, 고기 그걸 다 감자 부조하잖아. 이런 걸 그런 걸 갖고 가면 또 다 적어놨다가 그걸 다 부조하지. 그래, 그건 돈 내는 법이 없어. 그렇지. 이게 먹을 거 갖고 와서 같이 이렇게 슬픔 나누고 진짜 그렇게 했거든. 네. 나도 95년까지 평양에서 살면서 우리 출판사에서 죽은 분들이 있고 장례식장 가면 시체 하나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간장 된장도 없어. 그러면 다 사람들 연락해. 하는 것 자기네 집에 가서 갖고 오는 거야. 먹을 거 다 가져. 그래서 이렇게 해줘. 맞아요. 고기, 남새 다 자기네도 못 먹으면 다 들고 나와서. 다 들고 나 맞아. 그리고 이제 그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식료상점 가면 거기서 술 3병인가 그렇게 내줘요. 줬어요. 예, 기름도 주고 그래서 부식물 줬어. 부식물 그 사망 진단서에서 예, 딱 줘. 예. 그거 달랑 넣고 누구 코에 바르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딱 하거든. 그 다음에 3일째 된 날에 나가. 그럼 그때 기관들에서 차를 하대. 차 한 대, 그 다음에 버스. 우리는 또 여자들이 적은 출판사니까 우리는 가서 이거 음식에서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자들도 또 따라가요, 산에. 그러면 조그만 버스에는 가족들과 뭐 기관 책임자들이 타고 이 관실은 그쪽에는 사자를 듣는 젊은 우리 출판사 사람들이 타고 쫙 또 시외로 나가서
묵고 오고 끝난 다음에 또 3일 지나면 3일 제사는 삼일 제사. 집에서 예, 하더라. 예, 집에서 해요. 그 우리 앞집에 김정혜라는 애가 있어요. 우리 동생하고 한 학급 아이인데 엄마가 타가서 보모했어요. 거기서 타가서 밥도 해주고 또 보모도 하고 막 그랬는데 꽤 먹고 살던 집인데 엄마가 진짜 막 피토하는 폐결핵에 걸려갖고 죽었거든요. 야, 그런데 이 정연의 엄마 이제 살림살이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 죽었는데 아이고. 이 솥뚜껑은 뒤집어 놨는데 왜 전을 하려고 뒤집어 놨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그러니까 그 동네 그 바로 옆집에 있는 그 할머니가 자기네 집에도 없으니까 피마주 있잖아요. 피마주 껍질 다 손으로 피마주 기름 까가지고 썼구나. 그거를 볶아가지고 또 막 끓여가지고 위에 기름 뜨면 건지고 또 건지고 기름 또 건져서 다시 졸여갖고 피마주 기름을 짜갖고 아침에 나와서 그걸 발라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네 엄마하고도 사이 안 좋았어. 그래도 죽은 놈은 죽은 거고 불쌍하지 않냐. 먹을 게 없어서 가는 날까지 전도 못 찢어서 지짐이라고 했는데 지짐 한 장 못 먹고 가겠냐. 그래서 내가 피마주 기름 짜왔다고. 아이고. 그래서 피마주 기름 한 식기 넣고 피마주 기름으로 한 게 전이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 네, 맛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갑자기 그 상가 나서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돼지비계도 조금 갖고 있던 거. 거기 돼지비계가 거기서 기름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지져가고. 이게 장지가 또 문제야. 시체를 어디다 묻어야 되니? 그게 또 문제야. 아무 데다는 못. 그렇지, 그렇지. 산천에 김 있으면 적석고고 국가 맞아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직장이, 우리 출판사인 경우는 무조건 국방가공 공동묘지가 있었거든. 거기로 가고, 힘센 기관들은 자기네 묘지를 나름 다 가지고 있어. 중앙당도 따로 가지고 있고, 보이부도 다 따로 가지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 죽을 때는, 구역 행정위원회가, 그래서 번호를 받아야 돼. 그 아무 데 가서 못 묻어. 그러니까 이제, 너는 상원군, 어느 공동묘지, 가서 거기다 묻어라 하면, 또 한쪽에선 묻기 전에 정찰가, 그 직장 사람들이, 배송받은 상원구역 그 공동묘지에 또 출장가 가서 공동묘지니까 묘지긴 다 있어. 여기다 묻으라고 하면 그 자리를 받아갖고 와. 엉은 하루 걸려. 그 장지 몇 자리 하나 놓는 거. 그거는 시내가 돼서 그래. 시내가 돼서 그래. 저쪽에 그 화계도 쪽에서 보니까 동네에서 이렇게 상가집이 나게 되면 점 보는 사람들이 또 잠시 나타나요. 그러면 이게 몇 자리를 봐주는 거야. 그거는 또 점이라고도 안 해. 그냥 몇 자리 봐주는 자상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양지 쪽에 뭐 앞에 막히지 말아야 되고 죽어서도 숨이 탁 튀는 데라고 뭐 이런 거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집에 술이랑 두부랑 갖고 딱 가서 콩나물랑 갖고 가서 이렇게 좀 봐달라고 그러면 쭉 나와서 이렇게 봐오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군부대는 군부대에 따로 묻고 그다음에 군부대 가족들도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일반 부양가 일반 사회가들은 또 다른 데가 이쪽으로 가더라고. 근데 하긴 그렇게 분리가 돼 있긴 있어요. 예. 그럼 죽어서도 계급이 딱 갈리는 예, 나라가 분리가 되어 똑같잖아.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자리 봐주는 데 따라서 거기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동묘지 구간 내에서 자리 봐줄 걸? 그렇죠. 먼저 가는 사람이 먼저 좋은 자리 그렇지. 차지하는 거지. 그렇지. 예. 공사할 때 보면요, 우리 그 평양 개성고속도로 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길을 뚫었잖아요. 그런데 보면요, 직선으로 그렇지. 해야 되고, 거기에 무슨 이렇게 공장도 다 철수하고 다 밀어버렸더니 공동묘지 자리도 많았어요. 다 그냥 바깥에다 그냥 강내지 가득 넣고 막 장작 넣고 불 때는 데서 그냥 보게 되면 막 뼈도 그냥 막 근데 그 이제 쭉 하면 이제 공사 계획이 내려오지. 그러면 공동묘지 있는 구역에 안내문 하나 붙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묘를 치우라. 북한에 이기 있어. 마음대로 다 이기라고 연락을 우선 가지를 하나. 그렇지. 그 다음에 몇 대 돌아서 와보면 없어진 거야. 도로가 또 있는 거야. 그렇지, 집서. 그때 막 찾아다니도 못 찾아 묘를. 그러니까 이 장지 그렇게 해서 또 가서 파고 그 다음에 가지. 이제 말 맞다 나고 밟아주는 건 직장 사람들이 밟아줘. 맞아요. 묘하고 다 하고 직장 사람들이 다 해줘. 그러면 3일 제사까지 하고 나면 끝나지. 3일 제사 할 때는 원래 가족끼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북한은 이게 통행증 제도가 너 드릴 없이 기간이 무한정이고 차를 제대로 못하니까 아유, 엄마 아버지 죽어서 사망정보 받는 것도 몇 달 만에 받는데, 어떤 사람은 군대 몇 달 만에 와. 들어가서
죽은 부모 제대돼서 나올 때 전보가 왔다 그러잖아. 그렇지. 10년 갔다는 게 전보가 그렇지. 좀 과장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좀 모시고 살던 사람이 제사 다 끝내야 돼. 그 평양심 같은 지역에 있던 친척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3일 제사 할 때는 그 기관에서 수고했다고 책임자들 또 특별한 그 부조를 해주 뭐 고기랑 이런 거 가져온 사람들 따로 불러서 하지. 저 지방에 있는 친척 자식 이거는 한 달 쑥 지나야 나타나. 그러지. 그게 그거 북한이야. 증명서 내는 시간이 있지. 기차 오는 또 기차 시간이 오는 있지. 시간이 있지. 어이구, 그거는. 정보 가는 시간이 맞아. 있지. 그게 다 시간이. 엄청, 그게 뭐 여기처럼 뭐 쭉쭉 와서 뭐 이렇게, 뭐다, 화장터 가는 데도 따라가고 이런 건 상상도 못 하는 거. 예. 여기는 또 장례 묻히는 거 시간이야. 자체 구경도 못 한다니까. 아, 북한은 장례 문화가 그래. 이게 뭐라고 말도 못해. 과거 봉건 시대. 봉건적 내용의 사회주의적 옷을 입고 장례식이라고 앉아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죽은 다음에 한 주일 좀 지나서 죽은 사람 거 다 걷어서 또 태우는 데가 뭐 마땅한 데나 있니? 그럼 텃밭이나 무슨 그런 데 나가서 개울가에서 태우고 그냥. 그러니까 평양시 중심에 있는 사람은 그걸 또 싸고 나가야 돼. 교회로 나가서 태우고 와. 그러니까 안 태우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 또 이젠 태울 옷도 없어. 태우지 않고 갖고 있으면 그래서 계속 꾸며서 나와서 막 옷 달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일체 다 태워서 죽은 사람이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태웠잖아. 생활이 좀 안정적일 때 그 꿈도 나타나는가 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꿈꿀 새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묻으러 갈 때 극소수 진짜 애용하던 건 가져가서 거기서 태우거나 묻어주지. 구현 어디서 태운 데도 없어. 없어. 그게 북한의 장례 문화라면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 문화라고 붙일 것도 문화도 없어. 안 되지. 이게 무슨 문화야? 그러지. 금방 말뚝 박아놓고 왔는데 그 다음에 가보면 이게 완전 비석 다 뽑아가지. 비석 팔아먹는 놈도 다 있어요. 그렇지. 비석 싹 갈아다가 그냥 팔아먹고. 갈아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아이고 장애 문화는 이쯤 하면 되겠다 야. 뭐 설명할 것도 없어. 근데 지금은 뭐 장례식장도 생겼다고 없대. 근데 나는 북한에? 응? 평양은 저 어봉산이라는데 그 화장터가 있긴 있는데 그 운영이 잘 안 돼.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거기서 화장하려면 기름 가져오라 그래. 아이고. 그 빵통 다 기름 구이고 기름 어디서 구하니? 아이고 뭐 애기 낳는 사람들도 뭐 나무 가져라는 거하고 똑같네. 그 운전수들한테 술 먹이고 담배 먹이고 밥 한 끼 먹이고 자기가 국가 공급을 받아온 거를 이렇게 다 빼가고 그렇게 해서 들고 가서 그 화장도 하는데 그렇게 드물지. 무덤에 들어가서도 편안치 못합니다. 수령이 계획에 따라서 여기껏 저기 엉경장기 무주고 헌이 그렇게 많습니다. 북한에는 또 오늘 이렇게 장례 문화를 또 이렇게 보면서 북한도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같이. 이렇게 화장터가 있고 장례식장이 있고 얼마나 존엄성이 돼가니.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예의가. 제대로 되어 있잖아요. 가고 난 대한민국에 와서 장례식 그게 쫙 나가고 버스가 쭉 나가고 뒤에 사람들이 쫙 찼다. 북한은 국가 수반이 죽은 줄 알 정도로 그 망자가 가는 거에 대해서 진짜 예의가 있고 그 사람들 마지막으로는 정말 그렇지. 잘 보내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 북한은 그냥 다 노예야. 그냥 노예가 죽으면 저렇게밖에 될 수 없구나. 참 우리 참 희한한 나라에서 살았지.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났고 그래. 재수 없이 그냥 북한에 태어난 재수 거야. 없이 북한에 태어나가지고 내가도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도 한참 꽃제비 생활하면서 울 때 막 울면서 나를 왜 낳았어요. 이거 엄마를 원망했지 그것들을 원망을 요만큼도 못했어요. 나 같은 하찮은 존재가 저것들을 어떻게 비방하고 욕을 하는가. 그냥 우리 엄마 아버지만 비방하고 욕했어. 그게 우리 모든 주변 모두가 다 당하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당하고 사는 일이니까 그렇죠. 수령족속을 감히 욕을 못한 거야. 에휴, 자 여기서 그만하자니 자꾸 하품하는 것 같다. 할 말은 아직 끝도 없어. 끝도 없어. 다음번에 또 합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성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족속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